Recording in progress. 자, 이번 단어는 순열이에요. 그 단어 순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순열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요거 한번 다시 봐야 돼. 그래서 2-2 할 때 제가 확률하고 경우의 수를 좀 했습니다요. 그러더라도 이거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요. 경우의 수의 연산 법칙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래서 언제 경우의 수가 두 사건 A, B가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자, 언제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할 건지, 언제 곱할 건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 이건 시간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거 일단 문제를 풀면서 이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럴 때 사건 A 또는 여기 두 번째 포인트가 또는이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구하라.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의 합을 구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거기 예를 보면 한 개 주제 던질 때 4의 약수 또는 3의 배수. 이거 좋은 예가 아니다. 어쨌든 이거 기본적으로 또는이 들어가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 그리고 언제 곱할 거냐면 잘 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랬는데 이게 동시에요.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사실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 다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게 근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 N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상이 4벌, 하이 3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A, B, C라는 상이 4벌이 있었어. 그럼 상의는 A, B, C, D 4벌 중에서 하나 골라 입을 수 있고 하의는 1, 2, 3이라는 하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상의 A와 하의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상의 B와 하의 1번, 2번 또는 3번 상의 C와 하의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상의 D와 하의 1번 또는 하의 2번 또는 하의 3번을 짝져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형도라고 하는데 이 가능한 경우의 수를 내가 그림으로 놨다면 이렇게 4, 3, 10이 나온다는 거.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맨날 수형도를 그릴 수 없고요. 뭐냐면 내가 상의를 A, B, C, D 골라 입었어. 그 각각. 이 각각의 경우에 A를 골랐을 때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B, 하의를 골라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씩이 있다는 소리죠. 이럴 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된다. 됐죠? 사실은 그래서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는 세트 플레이라고 해요. 세트 플레이. 그리고 상의를 골라 입고 그리고 하의까지 골라 입어야지만 사건이 종료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순열하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몇 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 1129번 대표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이거구만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 그랬거든요. 그럼 합이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몸노동 1, 4, 2, 3 앞에 작은 수부터 써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3, 2, 4, 1. 그럼 합이 6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이 5가 나오는 경우의 수 4, 합이 6이 나오는 경우의 수 5,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이렇게요. 쉽지? 자, 근데 봐봐.
그 유형 2번 보시면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4의 배수 또는 또는이다.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겠구나. 근데 잘 봐야 되라. 4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 몇 개야? 이거 세지 않아도 25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는 16개 이렇게 나오겠죠? 100 나누기 6 하면 되지. 근데 잘 봐. 사건 A 4의 배수가 나오는 걸 사건 A라고 그리고 6의 배수가 나오는 걸 사건 B라고 했을 때 얘들아 잘 봐. 내가 합의 법칙을 했을 때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그랬어. 그치? 그런데 이거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즉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 이게 시간상으로가 동시에가 아니고 얘들아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일 수 있어. 뭐야? 4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배수인 자연수, 즉 12의 배수 말하는 거죠. 12의 배수는 100 나누기 12 하면 이거 암산 안 되네. 8인가? 8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됐어.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빼면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12의 배수는 4의 배수 셀 때 한 번 들어갔고 6의 배수 셀 때도 한 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12번 12의 배수는 중복해서 두 번씩 세워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12의 배수는 한 번 빼주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대표 문제 113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 몸노동하라는 소리야. 몸노동하라는 소리인데 잘 봐. 몸노동 할 건데 이거 X하고 Y, Z 중에서 그 알파벳 순서상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고 잡아 내가 뭐 X든 Y든 Z든 1을 넣었을 때 값이 커지는 거. 똑같이 1을 넣어도 값이 가장 커지는 항이 2X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X가 1일 때 이렇게 한번 박아놓고 시작할게요. X가 1일 때 2 플러스 Y 플러스 Z는 8이니까 Y 플러스 Z는 6을 만족하는 YZ의 순서쌍을 따로 구하는 거야. 이거 한꺼번에 그 세 개 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X를 고정해 놓고 만족하는 YZ의 순서쌍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5개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X 대신에 2를 대입했을 때 X가 2일 때 그래서 X 대신 2를 대입하면 Y 플러스 Z는 4가 나왔거든요. 4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YZ의 수혜쌍을 구하십니다. 됐죠? 세 가지. 그 다음에 X가 3일 때 X 더하기는 3이라고 썼어요. 미친 거죠? 미친 거니? X가 3일 때 Y 플러스 Z는 2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글씨가 점점 날아가고 있죠. YZ는 1,1 이것뿐이 없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순서쌍의 개수는 X가 1일 때 하나, 둘, 셋, 넷, 5개고 또는 봐봐. 이거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 이거 뭐 해줘야 되냐면 x가 2이고 동시에 그리고 x가 2이고 동시에 x는 3일 수 없어. x는 1이거나 또는 x는 2이거나 또는 x는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x가 1일 때 나오는 경우의 수 5, 5, x가 2일 때 나오는 경우의 수 3, 그리고 x가 3일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또는으로 연결되는 문장이 사건이니 이거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하나 기억해 놓으면 만약에 그 방정식이 x 플러스 2y 플러스 z를 8을 만족시킨다 했을 때 이거는 y 대신에 1을 넣으세요. 그 x 대신에 그러니까는 똑같이 1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크게 나오는 항에다가 그 문자에다가 1을 그 문자의 값을 먼저 결정한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몸노동의 개수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문제 1140번이에요. 100의 자리 숫자는 홀수,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세 자리 자연수. 그러면 일단 홀수 100의 자리 숫자에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냐면 홀수
1, 3, 5, 7, 9 이렇게요.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 그랬는데요. 한 자리 소수가 되겠지. 그래서 소수 2, 3, 5, 9가 아니고 7이죠. 이렇게요. 자, 이런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얘들아. 근데 지금 보시면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근데 사실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요. 홀수 5가지 중에 하나. 그리고 100의 자리에, 아니 10의 자리에는 소수 4가지 숫자 중에 하나. 그런데 짝수가 되려면요. 1의 자리 숫자는 뭐가 와야 돼요? 네, 1의 자리 숫자에는 1의 자리에는 짝수이려면 숫자는 0, 2, 4, 6, 8이어야 돼요. 조심할 건 뭐냐면 얘들아. 이게 0이 이건 상관없겠구나. 다 상관없겠다. 왜냐면 0이 첫 번째 100의 자리 숫자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고민하면 되는데 이거 1의 자리 숫자는 상관없죠. 그래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5개.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 하나 넣고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도 하나 넣고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도 하나 채워야지만 이 숫자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100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유형 5번은 그 약수의 개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는 공식화해서 외워두는 게 편하다. 자, 5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 9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B. 약수의 개수, 그치. 이거 양의, 그 약수의 개수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자, 그러면 6, 9, 54, 2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래서 약수의 개수. 2의 약수의 개수가 1하고 2. 즉, 지수를, 2의 지수를 지수에다가 하나를 더한 수만큼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3의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그러면 이 수들이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의 약수는 2의 약수 중 하나와 3의 세제곱의 약수 중 하나를 하나씩 곱하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 분해한 결과 지수를 하나씩 늘려서 지금 여기서도 2의 지수가 1인데 2, 3의 지수인데 하나 더하면 3, 5의 지수가 1인데 1을 더하면 2. 그래서 지수를 하나씩 더해서 곱한 결과 약수의 개수다 그랬는데요. 왜 지수에다 하나씩 더했냐면 그게 의미가 약수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응, 됐지? 이렇게 해서 산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볼게요. 그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얘들아. 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는 좀 다르거든요. 금액의 가지수가 다른 거가 문제가 나오나. 일단 이거 115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단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는데요. 이거 100원짜리 동전 어디다 써야 되는데? 여기다 쓸까? 자, 100원짜리 동전 한 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0원, 100원으로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 두 개로 너희들은 써. 학생이니까 난 선생님께 계속 쓸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0원, 50원, 100원으로 3이요.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0원, 10원, 20원, 30원으로 4예요. 그쵸?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자, 100원짜리 동전 2가지, 50원짜리 동전 3,
10원짜리 동전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4. 이걸요. 100원짜리 동전, 10원, 5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다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로 연결돼야 돼. 선생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잘 봐. 내가 아까 100원짜리 동전 왜 0원을 넣냐면요. 0원은 100원짜리 동전 사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 사용하지 않고 사실 0원이 끼면 100원짜리 동전 만약에 이렇게 50원 이렇게 만약에 하면 100원짜리 동전 사용하지 않고 50원 하나, 10원짜리 동전 하나 이렇게 해서 60원을 지불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래서 내가 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서 0원을 넣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0원은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소리거든요. 그쵸? 대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요. 빼기 1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각각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에 0원, 0원, 0원 집어넣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0, 여기서 0, 그리고 여기서 0원을 집어내면 이거는 그 0원이 되니까 문제에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1 빼야 돼요. 됐죠? 그래서 가지수니 방법의 수는 여러분들이 산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C, D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요. A 지점을 출발해서 C 지점으로 이거 잠깐만 1150번에서요. 이거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고요. 이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겹쳐지는 게 없구나. 있네. 요거 나중에 한번 풀고 질문 나오면 선생님 좀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여기서 한번 해보자. 뭐냐면 만약에 문제를 여기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아니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로 만들어 볼게요. 금액의 수로 바꿔볼게. 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로 바꾸면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얘들아.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을 지불을 해. 그러면 100원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와 50원짜리 동전 2개거든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서는 100원짜리 동전 1개 사용하는 경우, 50원짜리 2개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다른 가지수로 여기서 계산되어질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문제가 그렇게요. 지금 푼 거거든요.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라고 얘기하면 이게 좀 달라지지. 왜냐하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하면 뭐 100원짜리 동전 1개를 사용해서 100원을 지불하나 50원짜리 동전 2개를 사용해서 100원을 지불하나 이건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요. 그 겹쳐지는 금액이 있어. 겹쳐지는 금액. 왜냐하면 50원짜리 2개를 사용한 것과 10원짜리 동전 1개를 사용하는 것이 겹쳐지는 금액이거든, 얘들아. 그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럴 때는요. 큰 동전을 예를 들면 내가 150원을 100원짜리 하나하고 50원짜리 하나하고 100 해서 150원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내가 50원 단위로 금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 봐, 얘들아. 큰 돈을 작은 돈으로 거슬러 줘야 돼.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을 5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 그러면 5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 동전 몇 개야? 한 개는 50원짜리 동전 2개로 바꿀 수 있지. 2개로 바꾸면 결국 이 문제는 50원짜리 동전 4개와 10원짜리 동전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바뀌어요. 금액의 수는 이렇게 똑같아. 50원짜리 동전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은 0원부터 시작해서 5, 10원짜리 동전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0원부터 시작해서 4가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곱해주고 마찬가지 0원 빼는 경우는 금액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100원짜리 동전이 아니고 그냥 만약에 1000원짜리 지폐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사용한다. 그럼 그냥 이거는 그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하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하고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10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다 써도 1000원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금액이 있을 때는 큰 금액을 작은 동전으로, 작은 금액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이거 꼭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유형 7번으로 넘어갈게요. 득표 115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요. A 지점에 출발해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단 같은 지점은 두 번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 자, 이거요. 막바로 계산이 못 하겠잖아? 이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서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 그럼 봐봐. A에서 B 지점을 거쳐서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치? 그럼 이 경우의 수는 A에서 B까지 두 가지, 그리고 B에서 C까지 네 가지 길이 있네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는 8. 근데 A에서요, D 지점을 거쳐서 C 지점으로 가는 이 경우의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의 수는 A에서 D 지점까지 세 가지 길이 있고, 그리고 D에서 C까지 두 가지 길이 있죠. 이렇게요. 야, 그럼 니네 한번 생각해봐. 이게 요거 1번하고 2번이요. 이 상황이 또는으로 연결되는 스토리야 아니면은 그리고로 연결되는 스토리야. 야, 또는 그리고. 아, 선생님 수학에서 진짜 또는 그리고 너무 큰 차이 아니야? 완전 큰 차이야, 얘들아.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그래서 이거 1번 상황, 2번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치? 동시에 벌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A 지점에서 출발했을 때 B 지점으로 가거나 또는 D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일단. 그래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요. 자, 4개 영역이 있어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단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 이거 당연한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 이게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음, 이거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얘들아, 그 알파벳 순서로 칠하는 게 아니고요. 인접 국가가 가장 많은 땅부터 색을 칠하셔야 돼요. 봐봐. 예를 들면 A는 인접 국가가 B하고 C 두 개지. B는 인접 국가가 A하고 C하고 D 세 개죠. 그리고 C는 인접 국가가 A하고 B하고 D거든요. 그럼 인접 국가가 많은 땅부터 칠해야지만이 이게 나중에 헷갈리는 게 없게 됩니다. 이게 좀 상황이 복잡해지면 이게 중요하게 작용할 거야. 그래서 B부터 칠할 거야. 그러면 B에 칠할 수 있는 세 개의 경우의 수는, 색은 몇 가지? 색은 네 가지. A에 칠할 수 있는 색은 B에 칠한 색 제외. 를 제외한 세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에 선생님, 이거 인접국가 가장 많은 땅은 B 아니면 C라 그랬잖아요. 그럼 B 다음에 C 해야 되지 않아? 상관없어. B 다음에 그냥 알파벳 순서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C에 칠할 수 있는 색은 A, B에 칠한 색을 제외한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D는요? D에 색칠할 수 있는 색은요? D는 B하고 C에서 사용한 색만 제외하면 되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라고 했으니까 B하고 C에서 사용한 색을 두 가지를 제외한 두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A 칠하고 B 칠하고 그리고 A 칠하고 그리고 C도 칠하고 그리고 D도 칠해야 하니 싸그리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수용도라고 아까 내가 선생님 수용도 이렇게 그림 그려줬던 거 기억하니? 가지 그림? 자, 이 수용도는 언제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수용도를 몸노동은 별로 하지 않는데 수용도가 꼭 필요한 구간 그런 유형이 있어. 이게 뭐냐면 규칙을 찾기가 좀 힘들 때. 그치?
그러면 잡아.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네 개 자물쇠 A, B, C, D에 맞는 열쇠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하자. 네 개 열쇠를 임의로 자물쇠에 각각 하나씩 꽂아 돌렸을 때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모든 자물쇠? 그러면 서로 다 다른 열쇠를 꽂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물쇠가 있을 때 이거는 내가 계산 못한다. 계산 못한다는 거 느끼지? 그럼 이거는 열쇠를 다른 열쇠를 꽂아야 되거든. 예를 들면 자 A 자물쇠에는 A 열쇠를 제외한 B, C, D의 열쇠를 넣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텀을 두십니까? 잘 봐. 그러면 B 자물쇠에 꽂을 수 있는 열쇠는 마찬가지 B 열쇠를 제외한 A, C, D가 될 거예요. A, C, D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게 수용도거든요. 그러면 C 자물쇠는요. C 자물쇠를 제외한 A하고 B하고 D를 꽂아 놓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지금 B하고 A를 이미 꽂아 놓지. B하고 A. 그러면 C 자물쇠에는 C 열쇠가 아닌 D 열쇠. 이렇게 배열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미 B하고 C 열쇠를 내가 사용한 거잖아. 그 나머지 A하고 D 열쇠를 어떻게 꽂아 넣어야 되냐면 AD 이렇게 꽂아 놓으면 안 되지. DA 이렇게 꽂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B하고 D 열쇠를 이미 사용했으니 남은 열쇠는 A하고 C거든요. 서로 다른 열쇠를 꽂아 넣어야 되니 A하고 C를 C, A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A, C 이렇게 넣어야 돼요,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 규칙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수용도를 그린다. 됐어,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 그 C하고 D인 경우에도 계산해 주세요. 아니, 얘들아, A 자물쇠에 B 열쇠를 꽂아 놓는 경우요. 이렇게 서로 모든 자물쇠가 열리지 않게 하는 경우의 수가 지금 세 가지 나왔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왔으면 여기서도 3, 여기서도 3 나올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얘들아 한번 수영들을 그려보는 것도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됐어? 그래서 3 더하기 3 사실은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 각각 세 가지씩 나와서 3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순열 나왔는데요. 이 순열은요, 정확하게 이 의미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암기해야 되겠지?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뭐야? 일열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일열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한다. 외워.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라는 게 중요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야, 근데 이 r개요 당연하지 않아? n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그치? 그래서 r개를 택하여 일열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고 이걸 기호로 NPR로 나타낸다. 기억나시죠? 외워. 자, 그래서 사실 이거 기호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돼. 왜냐면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경우의 수하고 똑같이 하면 되니까요. 상관없어요. 자, 서로 다른 n개를 모두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NPN 이렇게 기호로 쓰면 되겠죠. 서로 다른 n개를 모두 일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NPN 이렇게요. 근데 그 NPN은 N 팩토리얼이다. 이거 기억하시나? N 팩토리얼은 N부터 숫자 하나씩 줄여서 곱하는데 1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4명을 일렬로 세워주세요. 그럼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는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4, 3, 2, 1 곱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자봐 이게 4명 중에 서로 다른 4명 중에서 4명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거 4, P, 4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기호로 4 팩토리얼 이렇게 쓰기도 한다. 계산하는 방법은 4, 3, 2, 1이다. 그래서 의미만 이거는 기호만 니네가 정확하게 쓰면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어쨌든 2-2에서 아무리 시험을 못 봤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기본 경우의 수는 구할 수 있으니까 돼요. 그래서 지금 요번부터는 지금 이 순열의 기호를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꼭 P를 사용해서 이걸 기호화해서 계산을 한번 거쳐가고 물론 꼭 P라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계산할 수 있지만 내가 그랬지? 기호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기호를 꼭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경우의 수 할 때요.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한테 줬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경우의 수는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지 이게 중요해요.
이걸 정확하게 뽑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순서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지. 또 유형이 있지. 하지만 기본 중에서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순서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한다는 거. 자, 꼭 기억해 두세요. 1163번. 회원이 10명이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각각 한 명씩. 야, 씨. 결국 이거 10명 중에서 3명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서 3명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기 10p3 이렇게요. 그래서 10명 중에서 3명을 택해요. 그럼 처음에 10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9명 중에서 1명, 8명 중에서 1명 택할 수 있다는 거. 끝. 자, 그 다음에 1168번 보시면요. 냉장고에 서로 다른 탄산음료 3개와 서로 다른 주스 4개를 일렬로 넣을 때, 탄산음료끼리 이웃하게 넣는 경우에서 그랬는데요. 자, 이거 이웃하는 경우는요. 탄산음료를, 음료를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한 묶음으로 하여 일렬로 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내가 그랬지. 탄산음료 3개를 한 묶음을 생각하면 탄산음료 1개와 주스 4개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5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기. 그래서 5팩토리얼이다. 그래서 5, 4, 3, 2, 1이다. 계산 귀찮지만 120이다. 근데 얘들아 이때 탄산음료가요. 서로 다른 탄산음료야. 탄산음료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거야. 이거 그냥 세 개를 일렬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3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치? 그래서 3p3, 3팩토리얼이고 3이 1, 6가지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는 12, 120하고 60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형 12번. 자, 이 유형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한 번 마스터하면 되게 쉽거든? 얘들아? 한번 마스터하면 되게 쉬워. 어느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 2명과 가수 2명이 일렬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할 건데요.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이거 사실 2명만 이웃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서 가수끼리 이웃하게 서는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게 풀지 않고, 자, 일반적으로 뭐냐면, 가수가 만약에 3명이고 4명이잖아? 그럼 얘기가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일단 가수끼리 이웃하게 세우고 싶지 않지. 그러면 일단 가수끼리 사이가 안 좋은가 봐. 그치? 그럼 가수를 빼고 배우 2명을 일렬로 세워. 배우 2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세운다고 할게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1이죠. 근데 여기서 잘 봐. 배우, 배우 세웠어. 야, 그럼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가수는 어느 자리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걸까? 빨강, 빨강, 빨강이요. 됐니, 얘들아? 그래서 뭐냐면, 이때 가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요, 가수를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잘 봐. 저 빨간 자리 몇 개야? 빨간 자리 하나, 둘, 3개죠. 저 3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택하여, 왜냐면 얘는 가수를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 3개의 자리 중에서 2개 자리에 일렬로 세우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3P2가 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가수끼리 이웃하게 서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가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사이와 양 끝에 가수를 집어 넣으면 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운다라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 3 곱하기 3명 중에 2명,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요. 그래서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6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명수가 많아지잖아? 그럼 이거 굉장히 그래요. 이거 이웃하는 경우 전체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에서 뺄 수 없다. 이런 거 느끼게 될 거예요. 됐지? 음. 자, 그다음에 아,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 1173번 한번 여기서 풀어볼까? 1173? 좀 걱정스럽네. 자, 1173이요. 거기 보면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 자음하고 모음을 나누라는 소리구나. 그럼 자음 말고 모음부터 끄집어 볼게요. 모음은 아, 에, 이, 오, 5개뿐이 없으니까 오, 우, 이, 아이, 이 이렇게요. 4개네요. 그 다음에 모음은 T, S, D, T, S, D 뭐야 D가 안 써줘. TSD. 자, 그다음 알파 순서 개수 만나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개 맞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자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 모음을 먼저 세워. 모음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이거 한번 풀어보고 싶으면 풀어보고 생풀이하고 맞춰보아도 좋습니다, 얘들아. 잠깐 동영상 스탑시키고 풀어보고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P4, 4팩토리얼이다. 그럼 431, 이제 시간 안 써도 되지. 24. 자, 자, 그런 다음에 모음을 써.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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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배열했어. 자, 그럼 이때 자음을 넣을 수, 자음을 서로 이웃하지 않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자음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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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음 사이와 양 끝. 맞죠, 얘들아? 그래서 자음을 서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내가 자음을 저 5자리 중에서 4자리 골라서 일렬로 세우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5자리 중에서 4자리를 골라서 일렬로 세우기. 됐지? 그래서 5, 4, 3,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24 곱하기 120 이렇게 산수는 여러분께서 하시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 117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삼, 여삼 한 줄로 서서 박물관에 입장하려고 할 거예요. 남녀를 번갈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거든요. 이거 남녀를 번갈아 세운다 그러면 남녀, 남녀. 자, 그러면 이게 세우는 방법이 남녀, 남녀, 남녀. 그러니 얘들아? 그러면 자 남자를 일단 일렬로 이거 사실 어쩔 수 없어. 자 원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처음에 남자 3명 중에 1명, 그 다음 남자 여자 3명 중에 1명, 그 다음 남자는 맨 앞에 왔으니 2명 중에 1명, 그리고 이 여자는 맨 앞에 여자 여기 3명 중에 1명 세웠으니 2명 중에 1명, 1명, 1명 이렇게 남거든요. 식 쓰는 거 더럽네. 그치? 그래서 어쨌든 남녀, 남녀, 남녀를 세운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남녀를 일단 일렬로 세우는 거야, 이거. 남녀를 3명, 남자 3명을 일렬로 세우고, 그리고 여자 3명도 일렬로 세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 곱하기 6, 36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남, 여남, 여남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그럼 이것도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우고 그리고 남자도 일렬로 세우는 방불수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기 36하고 36은요. 곱하면 D지. 왜냐하면 잡아. 남녀를 번갈아 세워. 그럼 남녀, 남녀 이렇게 세우거나
또는 연함 세우거나요. 또는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리고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그치, 얘들아? 응. 자, 그 다음에 유형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요. 양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 야, 그러면 일단 잡아. 이거는 특정한 개가 있잖아. 그럼 특정한 개부터 배열을 해야 돼. 특정한 개. 그럼 양 끝에 남자 뭐야? 아, 잠깐만요. 이거 또 화면 이상해졌다. 자, 그러면 양 끝에 남학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양 끝에 안 써지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